2022년 10월 생활비가 부족해 QLD와 TQQQ를 매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꺼낸 돈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그때 매도한 자산의 가치는 약 1억 43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비상금 1,800만 원이 1억 원을 벌어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나쁜 시기에 주식을 팔지 않게 해 미래가치 약 1억 원을 지켜준 것입니다. 오늘은 비상금이 없는 사람과 3개월치 비상금이 있는 사람, 6개월치 비상금이 있는 사람의 계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5월 필수 생활비가 300만 원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갑자기 소득이 끊겼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로운 소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필요한 생활비는 300만 원 곱하기 6개월, 총 1,800만 원입니다. 당시 이 투자자는 QLD 7천만 원과 TQQQ 3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QLD 70%, TQQQ 30%로 구성된 총 1억 원의 투자 계좌입니다. 현금이 필요해진 날짜는 2022년 10월 14일로 가정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때가 나스닥과 레버리지 ETF가 크게 하락한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계좌에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일부를 매도하는 것과 큰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생활비 때문에 매도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이 낮을 때 매도하면 같은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수량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사라진 수량은 이후 시장이 회복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투자 계좌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세 사람 모두 QLD 7천만 원과 TQQQ 3천만 원, 총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계좌 밖에 준비해둔 비상금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상금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3개월치 생활비인 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6개월치 생활비인 1,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금이 없는 사람입니다. 6개월 동안 필요한 생활비 1,800만 원 전부를 투자 계좌에서 꺼내야 합니다. 계좌가 많이 하락했더라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QLD와 TQQQ를 기존 비중과 동일하게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QLD에서 1,260만 원, TQQQ에서 540만 원을 매도하게 됩니다. 총 강제 매도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3개월치 비상금 9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처음 3개월은 비상금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3개월 생활비 900만 원은 투자 계좌에서 꺼내야 합니다. QLD에서 630만 원, TQQQ에서 270만 원을 매도하게 됩니다. 강제 매도 금액은 첫 번째 사람의 절반인 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6개월치 비상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소득이 끊긴 6개월 동안 비상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좌에서는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습니다. QLD와 TQQQ의 보유 수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득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돈은 1,800만 원으로 갔습니다. 차이는 돈을 어디에서 꺼냈느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락한 투자 자산을 1,8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투자 자산을 9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투자 계좌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차이가 2026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QLD의 공식 NAV는 17.29 사용호였습니다. 2026년 7월 20일 QLD의 NAV는 86.0125였습니다. 약 4.97배가 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TQQQ의 공식 NAV는 8.7661에서 67.5931로 상승했습니다. 약 7.71배가 됐습니다. QLD 70%와 TQQQ 30%를 같은 비율로 보유했다면 두 상품을 합친 가중 상승 배수는 약 5.79배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당시 1억 원이었던 투자 계좌를 전혀 매도하지 않았다면 2026년 7월 20일 평가 금액은 약 5억 7,947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2022년 저점 부근부터 2026년까지 실제로 크게 회복한 특정 기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같은 상승 배수가 반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 5.79배가 아니라 현금이 없어 하락장에서 수량을 잃었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비상금이 없었던 사람은 2022년 10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800만 원을 매도했습니다. 당시 매도한 1,800만 원의 자산을 그대로 보유했다면 2026년 가치는 약 1억 43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투자 계좌는 약 5억 7,947만 원이 아니라 약 4억 7,516만 원이 됩니다. 생활비로 꺼낸 돈은 1,800만 원이었지만 최종 계좌에서 발생한 차이는 약 1억 430만 원입니다. 생활비를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서 투자 수량을 잃은 것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3개월치 비상금이 있었던 사람은 투자 계좌에서 900만 원만 매도했습니다. 당시 매도한 900만 원의 2026년 가치는 약 5,215만 원입니다. 이 사람의 2026년 투자 계좌는 약 5억 2,732만 원이 됩니다. 비상금이 없는 사람보다 약 5,215만 원이 많지만 6개월치 비상금을 가진 사람보다는 약 5,215만 원이 적습니다. 강제매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자 미래에 발생한 계좌 차이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치 비상금 1,8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투자 계좌를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투자 계좌는 약 5억 7,947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투자 계좌의 강제 매도로 발생한 기회비용은 0원입니다. 세 사람의 결과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상금이 없었던 사람의 투자 계좌는 약 4억 7,516만 원입니다. 3개월치 비상금이 있었던 사람의 투자 계좌는 약 5억 2,732만 원입니다. 6개월치 비상금이 있었던 사람의 투자 계좌는 약 5억 7,947만 원입니다. 세 사람 모두 처음에는 똑같은 1억 원짜리 계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락장에서 생활비를 어디에서 마련했느냐에 따라 2026년 계좌는 최대 약 1억 430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비상금은 상승장에서 항상 손해처럼 보입니다. 현금이 통장에 머무는 동안 QLD와 TQQQ가 상승하면 투자하지 못한 돈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상금의 목적은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가장 나쁜 시점에 투자 자산을 팔지 않도록 선택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하락과 소득 감소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주식 계좌가 줄어드는 동시에 성과급과 사업 매출, 근무 시간과 일자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계좌가 가장 많이 하락한 시기에 현금이 가장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QLD와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보유한다면 비상금의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하락폭도 크지만 이후 회복폭도 클 수 있습니다. 바닥 부근에서 수량을 잃으면 회복장에서 발생하는 계좌 차이도 커집니다. 비상금 규모는 전체 투자금의 몇 %로 정하기보다 월 필수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월세와 대출 원리금, 보험료, 식비, 교육비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직업의 안정성과 소득원의 개수, 부양가족과 보험 보장 범위를 고려해 필요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3개월치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크거나 외벌이이고 부양가족이 많다면 6개월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월 필수 생활비 300만 원인 투자자가 2022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소득이 끊겼다고 가정했습니다. 투자 계좌는 QLD 70%와 TQQQ 30%, 총 1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비상금이 없어 생활비 1,800만 원을 강제로 매도했다면 2026년 7월 20일 기준 해당 자산의 미래가치는 약 1억 430만 원입니다. 3개월치 비상금만 있었다면 강제 매도에 따른 기회비용은 약 5,215만 원입니다. 6개월치 비상금이 있었다면 투자 계좌를 매도하지 않아 강제 매도에 따른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산은 PROSHARES의 공식 NAV를 사용했고 세금과 환율, 거래 수수료와 실제 체결 가격은 제외했습니다. 2022년 이후의 회복이 앞으로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계산은 수익을 약속하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이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비상금은 계좌 밖에 있기 때문에 투자와 관계없는 돈처럼 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놀고 있는 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는 투자 수량을 지키는 보험이 됩니다. 가장 나쁜 시점에 강제 매도를 막아준다는 점에서 비상금도 장기 투자 전략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